반갑습니다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유로파랑 유컨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축구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첫 경기인데, 이건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틀 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디트가 홈이었었죠. 디트로이트가 체급상으로 워싱턴을 찍어 누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경기를 얘기하면서는 디트로이트랑 워싱턴은 상성 차이가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날 디트로이트가 공격을 104번을 했거든요. 반대로 워싱턴은 92번으로 그냥 물리적인 공격 횟수 차이가 많이 난다. 이거는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같은 부분도 있어요. 워싱턴이 원래부터 오펜을 많이 따는 팀이고, 전체적인 뭐 야투 시도 횟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었고, 디트로이트가 3점도 꽤 잘 들어갔어요. 42% 정도로. 나는 사실 지난번 경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워싱턴이 어떻게 뭐 비벼볼 건덕지가 많이 생각이 안 난다. 경기 자체는 이제 점수 차이는 한 20점 차이가 났는데 텐디 값이 막 15.5인가 그랬거든요.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디트로이트는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핸디값을 만족해준 적이 꽤 된다. 시즌 내내 아마 6번이라고 했나? 그랬는데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몰려있다고 했었죠. 이 경기까지 시즌 전체로는 15.5마일 기준으로 7번, 이 경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5번 정도 있어요. 이런 마행 성공률이 꽤나 높아진 상황이다. 워싱턴은 시즌 절반의 패배가 15.5마일 기준으로 절반이 전부 다 패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워싱턴도 꽤나 마행을 잘 당하는 팀이라고 했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잘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냥 일찌감치 디트로이트가 마행각을 잡았었고, 다시 생각해도 그냥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워싱턴이 디트로이트가 그냥 해줄만한 게임 같아요. 뭐 지난번이랑 딱히 뭐 결장 차이도 얼마 없고, 요즘 해리스 같은 애들 뭐 분위기 좋은 거라든지, 커닝게임은 지금 거의 뭐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뭐 워싱턴에서는 제가 이제 스마트라든지 미들턴 같은 이런 이적생들이 나왔을 때 그때 성적이 좋다. 근데 이날도 사실 원래는 미들턴이나 스마트 출전이 애매했는데 출전을 하긴 했거든요. 얘네들이 나올 때 7경기 동안 뭐 4승 3패다, 베테랑의 힘이 더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, 경기 자체는 얘네들이 나와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. 스마트가 엄청 좋은 활약을 한 편인데도 미들턴은 비교적 부진했고, 그랬는데도 안 됐거든요. 나는 그래서 이거는 최근 면에서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확연히 좋은 것 같다. 그런 분석을 내놓을 만한 것 같아요. 이런 스탯 면에서도 디트로이트의 공격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워지긴 했지만은, 지난번 경기 때도 뭐 워싱턴의 인사이드 공략한 것도 그렇고 3점도 꽤나 잘 들어갔고, 이래서 디트로이트는 수비가 꾸준한 와중에 공격은 이제 좀 부가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, 워싱턴이 워낙에 딱히 뭐 지난번에 좋은 수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여기에 있는 걸로는 수비가 조금 잘 된다 그런 게 있지만은, 워싱턴의 원래 색깔과는 다르게 요즘 공격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나는 뭐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 지배를 한 거라든지 딱 시나리오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,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뒤집을 만한 여력이 워싱턴한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저는 이렇게 리턴 매치도 지난번 경기랑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 잘 안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워싱턴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분전할 가능성 이런 게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, 뭐 가진 자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렇게 큰 기준점은 운정이 있어서도 필요를 하지만은, 아까 말했던 디트로이트가 이제 최근 들어선 이 정도의 큰 기준점 차이를 극복해낸 거, 그런 것들이 꽤나 횟수가 요즘에 많이 몰려있고, 워싱턴은 시즌 51패 중에서 절반 이상이 15점 이상으로 대패한 경기였었다.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미러키 대 레이커스 경기는, 일단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없는 와중에 직전 경기도 브루클린한테 참 어려운 게임을 했었습니다. 이날 레이커스가 3점이 40개 중에 19개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런데도 게임이 안 됐었어. 그냥 레이커스가 저는 지금 한창 좋을 때의 흐름을 많이 잃을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. 저번 경기는 뭐 DFS도 못 나와가지고 수비가 더 약화됐었는데, 어쨌든 그 경기도 뭐 108대 111로 점수 자체는 많이 안 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레이커스가 여전히 언더팀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이거는 문제는 미러키가 그전까지는 조금 뛰는 팀이다 이런 게 보였는데, 그 미러키도 3연패고 레이커스도 지금 2연패예요. 사실 미러키는 이 3연패 기간 동안 올랜도, 클블, 인디애나 전부 다 좀 어려운 상대긴 했지만은, 릴라드나 쿤보가 뭐 결장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. 미러키가 요즘 보이는 건 뭐냐면은 10경기 중에 4패가 있는데, 그 4패가 전부 다 다른 경기들 승리를 거둔 거에 비해서 점수가 되게 안 났어요. 휴스턴한테 97점 넣고 패배, 올랜도한테 109점 넣고 패배, 클블한테 100점 넣고 패배, 인디애나한테는 114점을 넣었지만은 역전 3점 파울 해가지고 막 진 경기였었죠. 그 4경기 모두 다 점수가 되게 언더 게임이었었거든요. 일단은 이건 기록 면에서는 이런 게 좀 있어요. 아무래도 미러키에선 쿤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, 여기 이제 제 화면에 나오는 여기 있는 게 쿤보가 최근 레이커스 상대로 경기를 했던 목록들인데요. 쿤보가 그냥 레이커스 상대로 너무 잘해. 일단 점수부터가 29, 34, 38, 40, 44, 47.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38.7득점이에요.
그냥 레이커스를 찢어 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, 그전에도 어지간한 게임들은 전부 다 야투가 50% 이상입니다. 나는 레이커스가 쿤보 제어가 좀 안 될 것 같은 부분들, 그런 게 좀 보이고,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3승 3패였었거든요. 쿤보는 잘했지만은 게임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다. 어쨌든 뭐 그전과는 상황이 다른 게, 레이커스에서는 뭐 르브론이라는 구심점이 없다는 거라든지, 르브론이 분명 나이는 많지만은 돈치치 이후에 참 잘해주고 있었는데 빠지는 부분이 공수 양면에서 차이가 있을 법하다. 그리고 뭐 하치무라 항상 잘해줬는데 요즘에 빠지는 거라든지, 헤이즈도 아쉽죠, 없는 게. 레이커스의 수비가 꽤나 흔들릴만 하다고는 보여요. 뭐 벤더벨트나 게이브 비센트 이런 애들이 더해진 구간의 수비가 좋은 것들, 그런 거를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, 글쎄 이거는 미러키가 홈인 것도 기분이 좋죠. 미러키나 레이커스 모두 둘 다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팀들인데, 이런 것도 뭐 기분은 좋은 것 같고, 그냥 레이커스가 지난번에는 브루클린한테 5펜을 엄청 따여가지고 3점이 터지고도 패배를 했었는데, 돈치치도 짝히 잘하지는 못했고, 내일 뭐 돈치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돈치치도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이거도 좀 어려운 경기인데, 기조상으로는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레이커스 때문에 언더를 보는 거고, 미러키는 사실 잘 풀릴 때는 점수를 많이 내고 이긴단 말이야. 그게 좀 고민인데요. 기준점도 좀 낮은 편이고, 그래서 미러키 5.5로 보기에도 요즘에 미러키가 그렇게 막 솔리드하진 않아 보여가지고 이건 좀 도망가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미러키 사이드나 언더 보는데,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러키가 이긴 경기들은 본인들의 득점이 상당히 많았었고, 진 경기에서는 점수를 못 내고 졌던 것들, 과연 미러키가 레이커스 상대로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냐. 저는 지금 상황에 하치무라, 헤이즈, 르브론이 전부 다 수비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싹 다 빠지는 거는 좀 거슬려 보이긴 하거든요. 그렇다고 뭐 벤더빌트나 DFS가 좀 많은 시간을 가져간다면은 그만큼 공격에서도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고, 이거는 뭐 리브스나 돈치치가 공격에서 좀 영웅적인 활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,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이 보진 않네요. 저는 밀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어려운 경기 같아요. 다음 시카고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, 이거는 아무래도 일단 시카고가 기디가 빠져버립니다. 자, 조슈이 기디를 보면은 제가 2월달에 리그에서 가장 높은 3점 성공률을 보였던 게 조슈이 기디라고 했거든요. 3월달 되자마자 조금 안 좋았어. 지금 3월달에 이제 한 경기는 빠졌었고, 요즘에 5경기 동안 야투는 50% 괜찮은데, 그렇다고 이제 3점이 31.3%입니다. 3점이 썩 좋지는 못해요. 이 와중에 뭐 리바라든지 어시 같은 것들은 좋아가지고 트리플 더블도 뭐 기록도 하고, 그전에도 뭐 트리플 더블 미수가 있었고요. 요즘에 기디가 어쨌든 3점은 조금 떨어졌어도 팀에서 기여도가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이 라인업 상으로도 트레 존스도 샌안토니오에서 데려와가지고 이적 이후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잭 콜린스도 그렇고, 일단은 뭐 기디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. 그래도 시카고는 뭐 기디가 있든 없든 간에 빠른 템포의 게임은 분명히 보입니다. 근데 이 시카고도 요즘에 살짝은 달라진 게, 얘네들이 요즘에 3점 빈도가 조금 줄었어요. 원래는 리그에서도 이제 보스턴이나 뭐 이런 팀들 다음으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었는데, 요즘에는 3점 시도를 조금 줄인 경기들이 조금 있습니다. 최근에 5경기에만 인디애나전 2번, 전부 다 3점을 33번밖에 안 던졌거든요. 대신에 뭐 인사이드 활용 빈도가 높고 여전히 경기당 많은 공격 시도를 가져간다, 그런 거는 비슷해가지고 일단 시카고의 색깔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거는 브루클린이, 제가 감독 얘기를 많이 했었죠. 감독이 팀에 이제 많은 3점을 주문하는, 그래서 요즘에 한 5경기 동안 3점 시도 횟수가 50, 33, 50, 45, 44. 브루클린의 색깔과는 다르게 3점 시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 중에는 뭐 3점 이런 성공률이 좋았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은, 보통은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의 3점 재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. 캠 존슨이나 캠 토마스, 디안드로 러셀 이런 애들은 나쁘지 않지만은, 그 외의 선수들은 3점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막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브루클린이라는 팀은 사실 얘네들이 가장 시즌을 잘 치렀을 때는 득점 적게 하고 수비 아주 잘했던 그 시기가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얘네들이 요즘에는 9경기 동안 1승 8패죠. 브루클린이 아무래도 원래는 뭐 탱킹을 해야 되는 팀이고, 감독이 이런 주문을 한 것도 올 시즌에 뭔가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애들의 자질 같은 것들을 좀 평가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분위기상으로 시카고가 3연승, 브루클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 안 좋기 때문에 시카고를 조금 내다보고 싶기는 한데, 잘 모르겠어. 시카고라는 팀이 워낙에 경기 차이마다 기복도 심하고, 인게임 내에서도 야투 기복이 엄청 심하잖아요. 그래갖고 사실 시카고도 그렇게 못 믿겠거든요. 과연 인게임 내에서 시카고가 야투 기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, 후반전 돼갖고 역전당하는 그림들, 그런 것들을 잘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솔직히 말해서 시카고보다는 요즘 브루클린이 조금 더 실망스러웠던 적은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, 이게 브루클린이 아까 말했던 뭐 3점 시도를 많이 한다거나, 그 전보다는 캠 토마스가 오고 나서 템포가 빨라진 점, 수비는 안 좋아지고 공격은 많이 한다, 이런 것들이 바뀌긴 했는데, 그렇다고 막 229씩이나 만족해줄 만한 거를
막 확정은 못하겠어.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시카고도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3점이 좀 안 좋은 편이어서 얘네들의 주무기가 약간은 녹슬었다 이런 것도 있고, 일단 오바 정도 생각하고 아무래도 시카고를 조금 더 좋게는 볼 것 같네요 이거는. 자,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. 자, 올랜도는 요즘에 뭐 수비 팀인 건 분명합니다 여전히. 근데 얘네들도 올랜도도 요즘에 좀 원정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내일도 원정인데,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1승 6패로 올랜도도 뭐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. 그 기간 동안 토론토, 시카고 뭐 이런 팀들 만나고, 분명 어려운 팀도 있었지만 그 쉬운 팀도 있었는데, 그 쉬운 팀들한테도 심지어 막 토론토는 본인들이 지려고 4쿼터 때 클러치 때 애들 다 빼고 막 이랬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올랜도가. 그러니까 올랜도를 그렇게 막 믿을 만한 팀은 아닌데, 저번에 뭐 미러키전에서 3점이 터진다든지 그런 경기 때는 뭐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, 올랜도를 꾸준한 팀으로 평가하긴 좀 어렵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뉴올리언스가 사실 자이언이 건강만 하면 굉장히 잘하잖아요. 얘가 이제 올랜도한테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. 데뷔 이후에 3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이 3경기 중에 한 2경기 정도는 이제 2024년이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이제 2번 만났을 때 자이언이 뭐 20득점, 15득점밖에 못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자이언보다는 이 올랜도 같이 인사이드가 빡빡한 팀한테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. 야투 성공률 같은 것들도 뭐 최근에 43.8%, 53.3%로 얘가 3점이 없는 선수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야투가 그렇게 좋지 못했구나. 그 올랜도한테는 좀 힘겨워 했구나. 아무래도 올랜도의 웬카주, 뭐 비타제, 여기 바그너맨 캐로도 있고 조나단 아이작 같이 높이가 높은 선수 이런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이언이 꽤나 고전을 한 편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도 상대 전적이 지금 6대 빵이거든요. 뉴올이 홈인 거는 조금 뭐 좋을 수 있습니다. 뉴올도 얘네들도 원정이랑 홈 차이가 있으니까. 그리고 올랜도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많이 고전을 하긴 하는데, 저는 근데 상성면에서는 올랜도가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자이언이 기대치가 평소보다 낮아진다면은 맥컬럼이나 트머삼이 터져줘야 되는데, 사실 맥컬럼은 언제 터질지 진짜 알 수가 없고, 엄밀히 말하면 트머삼은 요즘에 안 좋은 구간이 있다고 봐야죠. 야투 46.5%, 3점 25.5%. 그나마 요즘에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긴 한데, 근데 뭐 효율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은 올랜도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뭐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도 공격에서 여전히 좀 답이 없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언더팀인 건 여전한 것 같고, 반대로 근데 뉴올리언스가 조금 뛰는 팀이란 말이야. 이래갖고 내일도 매치업이 어려워요. 그냥 난 이 경기는 올랜도 보는 거 정도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아. 다시 말하지만 올랜도도 요즘에 7경기 동안 1승 6패 참 좋지 않거든요. 그 1승조차 진짜 미러키한테 1쿼터부터 3점 대폭발하고 그런 경기여가지고 이긴 거지, 올랜도도 뭐 엄청 믿을만하진 않아요.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, 일단 저는 뭐 올랜도 사이드를 보고는 있는데, 언더오버는 사실 올랜도가 요즘 그렇게 막 언더 맛집까지는 아니거든요. 반대로 뉴올리언스는 늘 빠른 템포에다가 상대팀이랑 많이 주고받는 농구 그런 것들을 하는데, 저는 일단 자이언이 평소 같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저는 일단 올랜도 사이드를 보고는 싶네요. 근데 이게 지금 뭐 정배를 받은 팀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골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인데요. 얘네는 사실 좀 라이벌 관계라고 해야 되나? 얘네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2시즌 연속인가 맞붙었었고, 그리고 그 이후에 막 한 점차 게임이 3번 연속으로 있었다, 되게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, 일단은 가장 최근 매치업에서는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이때도 이제 세크라멘토가 팍스를 보내고 난 뒤니까 비교적 좀 최근이라고 봐야죠. 후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붙었을 때는 골스가 세크 원정에서도 대승을 했다, 이런 게임인데, 사실 이날도 뭐 골스에서 버틀러가 그렇게 엄청 잘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스테판 커리는 적게 뛰고 충분히 뭐 효율 보여줬다 그런 건데, 포짐스키라던지 무디, 힐드 이런 세컨 유닛들이 굉장히 잘해준 게임이었었거든요. 3점이 상당히 잘 들어갔다는 경기예요.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드로자는 꽤 했어. 34득점이나 했는데 뭐 키곤마리도 이때 당시에 좋을 때고, 뭐 사보니스도 출전을 해가지고 뭐 리바 잘 잡고 충분히 할 건 했는데요. 벤치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. 벤치에서 키오넬리스, 아라비아가 야투를 하나도 못 넣은 게임이고, 세크라멘토는 벤치 포인트가 21점인데 골스가 벤치 포인트가 46점이었어요. 뭐 그런 부분에서 갈렸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도 세크라멘토는 벤치에서는 뭐 발렌슈나서런지 뭐 라라비아, 키온 앨리스 이런 애들만 미드맨인데, 내일 이제 또 몽크가 복귀를 해가지고 아마 선발로 나올 거예요. 키온 앨리스가 아마 벤치로 갈 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몽크 쓰는 것보다 키온 앨리스가 있을 때 공수 밸런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. 뭐 사보니스도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아. 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어서 연습은 다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세크라멘토가 약간은 좀 삐걱대는 상황이고, 골스는 이제 쿠밍가가 복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버틀러도 있는데 쿠밍가까지 있으면은 커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죠. 이렇게 인사이드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쿠밍가 같은 옵션이 있다면은 스테판 커리가
조금 더 이제 수비로부터는 자유로워질 거고, 그러면 골스가 전반적으로 괜찮게 풀립니다. 여기다가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,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기는 해요. 개페주, 힐드, 무디 이런 부품 3인방들이 가장 최근 경기도 잘해주고 이랬었으니까 아무래도 골스의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건 있는데, 사실 근데 골스도 조금 뜯어보면은 디트한테도 굉장히 고전하다가 역전승을 한 거고, 브루클린한테도 1쿼터 때 20점 차 나게 뒤지고 있다가 이거를 후반에 역전한 경기였었잖아요. 사실 나는 골스도 요즘에 사실 뭐 전적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. 한 14경기 동안 12승 2패 미친 행보에다가 참 잘하고 있는 건 맞아. 5연승에다가 그건 맞는데, 나는 골스도 좀 위태위태한 팀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. 세크라멘토랑 늘 타이트한 게임을 했던 것도 있고, 그냥 이거는 딱 그냥 겉보기에는 골스 보기 괜찮아요. 골스가 뭐 저번에도 패했었고 요즘에도 어쨌든 간에 뭐 연승 달리고 있고,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없을 때 뉴욕이나 클파한테 참 한심한 경기들을 했었다. 이런 거는 맞기는 맞는데, 모르겠어. 사실 라빈도 엄청 좋은 구간에 있다가 요즘에는 살짝 좀 저문 것도 있기도 하고요. 그 이제 버틀러랑 드로잔 얘기인데, 둘 다 동부에서 오랫동안 맞붙었던 애들이잖아요. 얘네들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보통은 드로잔이 버틀러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, 저는 야투율을 보고 싶거든요.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하는 여기가 이제 야투율인데, 보통은 드로잔이 버틀러를 상대했었던 경기마다 대부분이 야투율에서 우위를 많이 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대부분의 최근 몇 년간 게임들 동안 드로잔이 버틀러 상대로는 매번 이런 야투 우위를 많이 가져가거든요. 그래서 버틀러는 드로잔을 잘 억제를 못했다, 이런 상관관계도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것도 지표상으로는 지금 언더보드 보기가 어렵습니다. 골스 대충 봤을 때 한 230점 언저리죠. 세크라멘토 한 228점. 언더오버 상으로도 뭔가 보기가 힘들어. 세크라멘토도 얘네들이 사보니스가 없는 기간에 그 팀 페이스 같은 것들이 거의 뭐 하위 5위권 이 정도로 되게 느렸단 말이에요. 골스도 분명히 얘네들이 점수가 뭐 잘날 때도 있지만은 사실 막 명확한 오바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내일 5경기 전부 다 이게 어려운 경기만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. 이 경기도 저는 좀 소신을 넣어보고 싶은데, 나는 세크 프렘 보고 싶냐 왜 이렇게 이거. 근데 골스가 요즘에 뭐 워낙에 뭐 연승 구간이고 좋은 건 맞거든요. 나 세크 프렘 보고 싶네 이거. 과연 벤치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. 골스가 리그에서 벤치를 가장 많이 쓰는 팀에 속해요. 그리고 벤치 포인트도 상당히 많고, 벤치 구간에서도 뭐 어시스트 수치 같은 거 찍히는 거 보면은 팀 자체의 이런 시스템 농구가 잘 굴러가는 구간에 있다, 뭐 그런 건 맞는데, 저는 굳이 내놓자면 세크 프렌에다가 언더 보고 싶기는 해요. 얘네들이 만날 때마다 되게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았어가지고, 가장 최근 경기는 뭐 골스가 개발랐다고 하지만은 좀 타이트한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. 그전에는 세크가 골스한테만 막 5연승을 달리기도 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라, 세크 프렌에다가 한번 언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경기 같네요.